중학교 2학년 광합성과 에너지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과서는 137페이지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할 스스로 정리하기는 광합성에 대해서 할 텐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광합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식물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동물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다른 생물체를 잡아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나무를 먹든 뭐 소를 잡아먹든 돼지를 잡아먹든, 근데 식물은 식물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처럼 뭐 돼지고기를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식물이 오늘 목마르니까 야채를 갈아 먹자 하는 행동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고, 광합성이라는 것은 빛을 이용해서 어떠한 에너지를 합성해 나가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쭉 봅시다. 자,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 자,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봅시다. 일단 우리가 모든 생물들은 빛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에서부터 받습니다. 자, 태양에서부터 우리가 빛 에너지를 받고, 자,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자, 이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염록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염록체. 자, 염록체에서 일어나는데 봅시다. 일단 우리가 빛 에너지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자,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빛 에너지가 막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은 입자가 너무너무 크니까 우리가 흡수될 수 있도록 녹말로 변환되고, 그래서 이 포도당하고 녹말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자, 해서 우리가 광합성이라는 거는, 자,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건데, 염록체는 식물에만 있습니다. 식물에만 존재하고 동물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있으면은 되게 상쾌하다는 이유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 광합성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이 일어나고 나면 만들어지는 물질은 무엇인가. 자, 봅시다.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세포의 염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염록체. 그 다음, 자, 염록체에서 일어나고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은 빛 필요할 거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으면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 광합성의 산물은, 자,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인 무엇은 우리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포도당은 곧 녹말로 바뀐다. 또한 광합성 결과 어떠한 기체도 발생하게 되죠. 산소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염록체,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그리고 빛, 태양.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물은 자 포도당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고 그리고 산소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광합성이라는 거는 일어나는 장소,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 만들어지는 산물을 봤는데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한번 봅시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광합성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와 같은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 6번부터 봅시다. 자, 6번은 자, 우리가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 자, 우리가 태양빛도 그렇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빛을 비춰줬을 때 계속 빛이 많이 비춰주면은 광합성이 많아지면 식물도 생물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빛이 세기가 세지면 점점점 광합성 양도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나는 이만큼 빛의 세기가 있으면 광합성 양을 이거밖에 못 만들겠다 해서 비례하긴 하지만 어느 일정 순간이 되면 쭉 빛이 아무리 세게 비춰도 광합성 양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자 무조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광합성 양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순간이 되면 내가 광합성 양을 한 용량은 여기까지다 해서 여기에 딱 도달하게 되면 아무리 이산화탄소 농도를 많이 진하게 해줘도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우리 7번에 보게 되면 자 광합성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온도입니다. 온도. 자 온도도 마찬가지로 자 서서히 어느 순간에는 서서히 증가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어느 순간에서는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온도가 우리가 무조건 올라가면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는 자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 또 온도를 계속 높여준다고 해서 더 이상 광합성량이 툭 떨어지는 경우 해서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광합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 증산작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증산이라는 거는 어떠한 물질이 증발하는 겁니다. 자 증산작용 한번 봅시다. 식물체 속의 물이 자 뭘로 변할까?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의 구멍,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증산작용하고 광합성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자, 증산작용으로 잎까지 이동하며 잎에서 10번은 광합성과 같은 생명 활동에 사용됩니다. 왜? 우리가 광합성 할 때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기공과 공변세포 봅시다.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세포로 둘러싸여져 있으며 식물의 생명 활동과 관련된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통로, 기공. 해서 이 기공은 두 개의 공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를 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서 자 광합성이라는 거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빛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그 다음에 자 증산작용을 통해서 뿌리에 있는 물이 잎속으로 쭉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37페이지 오른쪽에 한번 봅시다.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시 하시오. 자,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빛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광합성은 잎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죠? 엽록체에서. 그 다음 3번, 광합성이 일어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하는데 쓰이게 되는 거고 산소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X. 그 다음 4번,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이용하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 포도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포도당이 아니라 녹말을 검출하는 시약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엽록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진다. 근데 포도당이 녹말로 전환됩니다. 이 식물 세포에 흡수되기 쉽게 잘게 나누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 2번. 다음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무엇인지 쓰시오.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된다. 가의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자, 기공을 통해 흡수되는 건 기체죠, 기체.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 할 때 필요한 기체는 이산화탄소니까 가는 이산화 탄소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3번,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증산작용은 기공을 통해 일어나죠. 자, 우리가 증산작용이라는 거는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니까 기공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기억 맞고. 증산작용이 일어나 식물체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간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디귿. 증산작용으로 식물체 잎에 있는 물이 뿌리로 이동한다. 잎에 있는 물이 뿌리로 이동하는 건 내려가는 거잖아. 그 반대로 뿌리에 있는 물이 입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기억 디귿.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 2학년들은 여기까지가 시험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